황혼이 짙어지며 바람이 삭막하게 부는 배추 농장 위로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적막한 시골 마을 한가운데 자리 잡은 작은 겨울집에서 30대 중반의 수지는 외로이 집 앞마당의 마지막 장작들을 집 안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문틈 사이로 매섭게 몰아치며 뼛속까지 시린 한기를 불러왔고 불안한 밤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수지는 겉모습은 수수하지만 아담한 체구와 선한 눈빛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부모님이 남겨주신 이 낡은 집에서 살아왔고 작은 텃밭과 수공의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비록 고된 삶이었지만 그녀는 따뜻한 마음씨를 잃지 않았으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든 심지어 낯선이라도 돕고자 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 등유 램프에 불을 붙이려 할 때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거센 빗소리 속에서 더욱 또렷이 들리는 소리에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외진 곳이라 사람 구경하기 힘든데 특히 이런 늦은 시간에 찾아오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수지는 문을 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문 밖에는 비바람 속에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흠뻑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은 채로 몹시 지쳐 보였고 빗물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등불 아래 그의 얼굴은 해숙했고 피곤해 보이는 눈은 어딘가 알 수 없는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폐를 끼쳤네요. 차가 고장나서 길 한복판에 멈춰버렸습니다. 게다가 너무 어두워서 주변에 아무도 없고요. 혹시 오늘 밤만이라도 잠시 머물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기진맥진한 듯 보였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날카로운 눈빛에서 느껴지는 불길함에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본성은 그를 거절할 수 없게 했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했고 밖에서 울부짖는 바람 소리는 그의 모습을 더욱 가련하게 만들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이렇게 비 맞고 있으면 얼어 죽어요. 수지는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하며 서둘러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제 집은 별거 없지만 여기서 잠깐 쉬어가세요. 남자는 집 안으로 들어섰고 그의 큰 키는 작은 대청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지만 그의 눈은 기이한 빛을 띠었고 수지는 미처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혼자 사시나요? 그는 수진이 건네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의 질문에 수지는 조금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네, 이 집에는 저 혼자 살아요.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고요. 그러니 안심하고 쉬세요. 수지는 재빨리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낡은 옷 한 벌을 가져와 그에게 갈아입으라고 건네주었습니다. 그동안 남자는 알 수 없는 눈빛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집은 작고 허름했지만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구석에는 오래된 나무 찬장이 있었는데 수진이 소중한 물건들과 가족 유품들을 조심스레 보관해두는 곳이었습니다. 수진이 몸을 돌리는 순간 남자는 살짝 입꼬리를 올리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눈은 나무 찬장을 훑어보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수지는 뜨거운 죽 한 그릇과 삶은 야채 한 접시를 식탁에 올렸습니다. 소박한 식단이었지만 추운 빗속에서 든든한 한 끼 식사였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죽을 먹으면서 때때로 수진과 주변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혼자 사시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집이 너무 적막한데.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남자가 침묵을 깨고 물었습니다. 수지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빨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전 익숙해졌어요. 이웃들도 다 착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좋은 일을 하면 하늘이 도와줄 거라고 믿고 있어서 걱정 없어요. 수진의 대답에 남자는 희미하게 웃을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알 수 없는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런 그의 모습을 알아채지 못한 채 식사를 마치고 뒷정리를 한 후 그를 방구석 작은 침대로 안내했습니다. 침대에는 깨끗한 이불과 베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푹 쉬세요. 아마 피곤하실 거예요. 저는 옆방에서 잘게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저를 부르세요. 수진은 그렇게 말하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비는 여전히 지붕 위로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틈새로 울부짖듯 불어왔습니다. 캄캄한 집 안에는 낡은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수진의 곁을 지켰습니다. 수진은 뒤척이며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를 도운 것은 옳은 일이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자정이 넘었을 무렵 거실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다시 들려오는 소리, 이번에는 천천히 움직이는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마치 살금살금 다가오는 듯했습니다. 수진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누구세요? 누구 있어요? 수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진은 몸을 떨면서 침대에서 내려와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희미하게 타오르는 등불은 남자가 그녀의 오래된 찬장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찬장 자물쇠를 꽉 쥐고 있었고 마치 부수려고 하는 듯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수진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남자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물 좀 마시려고요. 죄송합니다. 이 찬장이 당신 건 줄 몰랐네요. 그의 어색한 해명은 수진의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친 얼굴과 힘겨워 보이는 모습에 수진은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어쩌면 그저 호기심이었을 뿐 나쁜 의도는 없을 것이라고 수진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말하세요. 함부로 뒤적거리지 마시고요. 제 집에는 귀한 거 없어요. 수진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 말 없이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방으로 돌아온 수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까 일과 남자의 눈빛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스쳐 지나갔을 뿐이지만 그의 눈빛은 마치 맹수가 먹이를 노리는 듯한 차가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방구석에 세워둔 나무 몽둥이를 침대 옆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작지만 그녀의 나름대로의 방어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빗소리에 불안감이 가라앉았고 수진은 결국 잠이 들었습니다. 수진이 깊은 잠에 빠진 시간. 남자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수진의 방 쪽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섬뜩할 정도로 차갑게 빛났습니다. 방구석에서 등불은 여전히 희미하게 타고 있었고 그의 얼굴을 비추며 평온하지 않은 밤을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하늘이 밝아올 무렵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습하고 차가웠습니다. 수진은 밤새 잠을 설쳤지만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방구석에 나무 몽둥이를 들고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먼저 알아챈 것은 낯선 남자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저씨, 어디 갔어요? 수진이 큰 소리로 불렀지만 바람이 숲 사이를 스치는 소리만이 그녀를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그가 어젯밤 잤던 침대는 텅 비어 있었고 이불은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었습니다. 수진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 것은
그녀가 아끼는 물건들이 들어있던 오래된 나무 찬장이 활짝 열려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물쇠는 부서져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찬장으로 달려갔고 그녀의 돈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손편지가 들어있던 나무 상자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몇 년 동안 가난한 형편에도 상자를 보물처럼 아껴왔는데 순진한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주저앉아 사람을 믿었던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수진의 이야기를 들은 이웃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수진의 순진함을 나무랐고 그녀가 조심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와서 재워달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집안에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흉악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남자는 범죄자일 것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수진이 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자를 잃은 것은 그나마 가벼운 손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웃들의 말은 수진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남들은 그렇게 자기에게 못되게 구는 것인지 자문했습니다. 온종일 수진은 텅 빈 찬장 옆에서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황혼이 짙어질 무렵 한 그림자가 조용히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낯선 남자. 그는 지치고 초췌한 모습으로 커다란 짐을 들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수진은 벌떡 일어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그녀의 눈에 가득했습니다. 여기에 왜 다시 왔어요? 당신이 내 것을 다 가져갔잖아요. 이제 또 뭘 원하는 거예요?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남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진의 앞에 무릎을 꿇고 짐을 땅에 내려놓은 후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후회의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수진 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서 가져간 것을 돌려주지 않고서는 떠날 수 없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굳어 있었고 이전의 차가운 모습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짐을 열어 수진의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돈과 손편지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눈을 크게 뜨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어쩌다가 이렇게? 당신이 가져갔잖아요. 왜 돌아온 거예요? 수진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남자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다가 잠시 후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몇 년 동안 도망 다니는 도둑이었어요. 당신의 집에 들어왔을 때 당신의 돈을 훔쳐서 도망칠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 상자 안에 있던 편지를 보았을 때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었어요. 편지. 수진은 놀란 눈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편지에는 당신의 어머니께서 당신이 착하고 힘든 삶에도 선량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고 쓰셨어요. 어머니께서는 당신이 이대로 계속 살아가면 언젠가는 누군가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편지를 읽고 저는 마치 누군가에게 깨어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해를 입혀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죄 많은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뺨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 낯선 남자에 대한 연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자수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제 삶에서 마지막으로 옳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은 그의 고백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몇몇 사람들이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발소리가 요란하게 들렸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꼼짝 마세요. 우리는 경찰입니다. 당신은 포위되었어요. 남자는 뒤돌아봤고 조용히 손을 들어 투항했습니다. 수지는 어리둥절한 채 눈앞의 광경을 지켜보며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혹은 후련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그녀의 선의가 이용당했을지라도 누군가의 삶을 바꾸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자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렸고 그의 앞에는 엄숙한 눈빛의 경찰들이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바람이 마당에서 울부짖듯 불어오는 소리는 수진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 그녀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일어나서 우리를 따라 경찰서로 갑시다. 한 경찰이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갑을 차기 전에 그는 수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 씨, 제가 부당한 행동을 했지만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저에게 인생을 바꿀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모든 일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이 맺힌 눈으로 남자가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이 떠나려는 찰나 경찰 중 한 명이 갑자기 돌아서서 수진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 경찰은 중년이었고 굳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왠지 모를 익숙함이 느껴졌습니다. 당신, 이름이 수진 씨 맞죠? 혹시 행자 씨의 딸인가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 어머니를 아세요? 당신은 누구세요? 경찰은 손을 꽉 쥐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잠시 침묵한 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내 오빠야. 나는 민준이야. 수진의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제 오빠 민준은 30년 전에 실종되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오빠를 찾지 못한 채 돌아가실 때까지 오빠를 찾으셨어요.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내 오빠야. 30년 전 엄마에게 화가 나서 집을 뛰쳐나갔어.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세상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 나는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범죄의 수렁에 빠졌어. 너무 끔찍한 일들을 저질러서 감히 가족들을 볼 엄두가 나지 않았어. 옆에 서 있던 젊은 경찰은 어리둥절하여 물었습니다. 민준 씨, 왜 한 번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왜 경찰이 되셨어요? 민준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못된 일들을 저지른 후 저는 삶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제 죄를 뉘우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경찰이 되었어요. 하지만 고향에서 수사를 할 때마다 가족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요. 오늘 이 동네에서 도망친 사람을 찾으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다시는 동생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경찰들과 수진 모두 놀라움과 혼란으로 가득 찬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수진은 오빠를 다시 만나게 된 기쁨과 오빠가 숨겨온 과거 때문에 슬퍼해야 할지 갈등했습니다. 민주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이고 30년 만에 만난 동생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알아요.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과거의 동료였어요. 바로 그 사람이 저를 범죄의 길로 이끌었어요. 하지만 그는 오늘 제 동생 때문에 죄를 고백하러 다시 돌아왔어요. 수지는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이 악당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오빠의 슬픈 과거의 일부였다는 것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귀환은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을 넘어 수진이 미처 알지 못했던 가족사의 진실을 드러내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수갑을 찬 남자는 조용히 민준과 수진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 당신을 두렵게 했던 일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당신의 선의가 저로 하여금 이 세상에 여전히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죄를 뉘우칠 뿐만 아니라 민준 씨에게 죄를 뉘우치고 싶습니다. 그분은 제가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사하는 대신 그를 수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제는 다시 해야 합니다. 민준은 엄격하면서도 심각한 표정으로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바뀔 마음이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시오. 법은 당신에게 벌을 내리겠지만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진과 민준, 그리고 수갑을 찬 남자는 과거와 현재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이 드러나면서 그들은 모두 자신의 진실된 모습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수진의 작은 집은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간밤에 일어났던 일들은 마치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찬 꿈과도 같았습니다. 수진은 집 앞툇마루에 앉아 익숙한 마을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시 그녀의 삶에 나타났습니다. 낯선 남자가 경찰에 끌려간 후 수진과 민준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비밀이 30년 만에 모두 밝혀졌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잘못된 삶과 어둠 속에서 고뇌했던 날들,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너와 엄마를 볼 자신이 없었어. 하지만 너의 눈을 보고서 가족이 언제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해 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어머니의 말이 옳았어. 너의 착한 마음이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었어.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를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머니를 슬프게 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엄마와 오빠 자신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주세요. 몇 달 후, 수진은 교도소에서 온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그날 밤 수진의 집에 머물렀던 남자였습니다. 편지에서 그는 새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수진과 민준이 그날 밤 했던 말이 그를 일깨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여전히 좋은 사람이 될 기회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에게 잠시 비를 피할 곳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지와 함께 작은 은 팔찌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이 팔찌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유일한 유품이며 그녀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는 마음으로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준은 그날 이후로 근무지를 고향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비록 바쁜 경찰이었지만 수진의 곁을 지키고 지난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민준은 수진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법률 지원과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오빠가 하루하루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수진은 마음이 편안해졌고 마치 과거의 무거운 짐을 벗은 듯했습니다. 어느 아름다운 아침, 수진이 뒷마당 채소를 돌보고 있을 때 한 낯선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젊고 단정한 옷차림을 한 그 여자는 큰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 저는 한자선 단체의 대표입니다. 한 분이 당신께 감사를 전해달라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는 힘든 상황에서 당신을 만났고 당신의 선해 덕분에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었대요.
그는 당신의 선의가 자신을 구했을 뿐 아니라 그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수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많은 돈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낯선 남자였습니다. 그는 형기를 마치고 자선 활동을 하며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려 했습니다. 그가 자선 활동으로 모은 돈을 수진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달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툇마루에 서서 푸른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 오는 날 밤에 낯선 사람에게 잠시 자리를 내어준 단순한 결정이 이렇게나 많은 삶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수진은 마치 먼 곳에 있는 어머니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해냈어요. 엄마의 말씀을 지켰고, 착한 마음은 언제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어요. 우리가 베풀기만 한다면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되돌아올 거예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은 수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길을 잃었던 이들 모두에게 희망의 길이 생겼습니다. 수진의 눈앞에 펼쳐진 들판은 더욱 넓고 밝게 빛났고, 그녀의 삶은 신뢰와 용서로 아름답게 채워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선의와 용서가 한 사람의 삶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가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깊은 메시지를 전하며 끝을 맺습니다.